자, 지금까지 옐진 치하의 러시아를 살펴봤고, 이제 푸틴 치하의 러시아 연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 등장. 이 푸틴은 1952년생이고, 상페테르부르크, 이제 페테르부르크, 여기 이제 출생이고,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 자랄 때 그 유학이 그 성장 과정 보면은 위로 형이 둘이 있었는데 일찍 그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푸틴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중심적인 뭐 그런 그 퍼스널리티가 형성됐다 얘기할 수 있고, 대단히 그러면서 이제 스포일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야 되는 막 그와 같은 그 성격을 띠면서 성장을 했다. 이 조분 할아버지는 블라디미르 레닌 그리고 요셉 스탈린 여기 전부 이제 개인 그 쿠커였다, 요리사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기록이. 그다음에 대학 졸업 이후에 16년간 KGB 우리 지금 국정원자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91년도 이제 구소련이 이제 전부 그 붕괴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서독이 이제 전부 통일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84년부터 이 푸틴은 드레스덴, 동독 드레스덴 KGB 이제 파견으로 나와 있다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는 하는 걸 지켜봤고, 이제 91년도에 이제 구소련 해체와 동시에 이제 KGB를 나와서 그때부터 민간 그 정치인 이제 캐리어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상페테르부르크 여기 이제 시장에 그 해무역 담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곧 그 1억 불 규모의 자원 수출, 부패 스캔들, 여기에 지금 연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97년도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특보로 그 스카우트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옐친 대통령이 가족 비리로 완전히 그 지지율이 이제 급락한 가운데, 자, 이 푸틴을 이제 그 KGB 후신인 FSB 여기 이제 국장으로 이제 승진을 시키고, 그러면서 99년도 8월 9일 날 옐친은 그 푸틴을 이제 총리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9년 12월 30일 날 옐친은 드디어 이제 하야를 합니다. 여기 부정 스캔들 여기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이 푸틴은 되자마자 권한대행 하자마자 옐친에 대해서 이제 사면을 단행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의 그 기소 이런 것들을 전부 그 면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주군에 대해서 이제 의리를 다 하는 거죠. 개인적인 그 의리를 다 하면서, 자, 이제 민주주의가 엉터리 민주주의를 했다 뭐 이런 비난이 빗발치자 옐친 혼자 책임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옐친을 두둔해 왔다, 푸틴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자,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전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최초는 이제 4년제였는데 재선하고 나서 잠시 이제 재선이 다시 대통령 그 재출마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이제 시키고 자기는 그 밑에서 총리를 4년간 하다가 2012년부터 이제 제3차 이제 대통령 들어가면서 이때부터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2018년도까지 왔고, 또 2021년도는 이제 뭘 바꾸냐고 헌법을. 자, 2선을 더 허용을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이 푸틴은 2036년까지 이 대통령 권좌에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전부 바꿔 이제 독재자 길을 그대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러시아의 짜르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뉴 러시아 이걸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제2의 그 뼈도루 대제가 되는 것이 꿈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뼈도루는 1721년도에 이제 러시안 엠파이어, 러시아 제국을 이제 건설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제대로 된 이제 나라를, 러시아를 이제 유럽 그 이제 완전히 국제 무대에 선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해국력도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 발티크를 장악하고, 또 스웨덴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자, 이와 또 상페테르부르크 이런 도시도 건설하고, 그야말로 그 뼈도루 대제가 이제 로마노프 그 왕가의
완전히 이렇게 러시아를 이렇게 세운 그와 같은 그 영웅적인 그런 그 황제인데, 짜르인데, 제2의 자기가 그런 뼈도로 짜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푸틴의 머릿속에는 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 그 다음에 과거 러시아 제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러시아 연방도 이제 과거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국주의 성향 이런 것들을 전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05년에 푸틴은 자, 이 러시아 해체 이게 못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이 카타스트로페 완전 대재앙이고, 큰 그 잘못된 그런 결과였다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러시아 민족이 겪는 그런 어떤 수치, 이런 건 말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2005년에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과거 그 소련으로 가느냐. 이 얘기는 이제 무조건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위성 국가를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 컨셉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이래로 계속 이런 컨셉대로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상 머릿속에는 1942년 6월 달에 그 당시에 그 히틀러한테 그 소련이 당하는 거, 자, 그 트라우마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동구권을 우리가 우리의 그 위성 국가화해서 버퍼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푸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련 영토 내에서 이제 영토 확장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조지아나 트란스니스트리언, 몰도바에는 트란스니스트리언, 그 다음에 크림도 합병하고, 그리고 돈바스 내전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2014년도에 러시아군이 1000명을 우크라이나 그 돈바스 지역에다 전부 풀어놓고, 그리고 작년 2월 24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소련 그 공화국 내에서 이걸 다시 우리 거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전부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틴 시대의 그 국내 정치를 보면은, 자, 이런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강력 중앙국가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집권과 제국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러시아 연방은 멀티 에트닉 엠파이어다. 다민족 그 제국을 만들겠다. 이 얘기. 지금 현재 페더레이션인데 이걸 페더레이션을 엠파이어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있어서는 이제 구소련의 그 스타일, 전체주의 이념,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2000년부터 대통령하면서 2001년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제 뒷받침해서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정당 이름이 바로 United Russia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통일된 그런 어떤 러시아 이 당이다. 이게 지금 현재 작년까지 이제 총 두마 그 의회에서 450명 총 정원 가운데 325명이 전부 United Russia 이 출신이다. 이 소속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72%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지금 현재 이 내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푸틴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계속 보수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머릿속에는 러시아, 이게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역사적 그 위대성, 이런 것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도전하는 어떤 자유민주적인 사조, 이런 그 물결, 이런 것들은 조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푸틴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글로벌리즘이나 네오리베럴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꿈을 완전히 해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제 꼭 공격을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민주주의를 이제 완전히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푸틴은 자, 이와 같은 자기의 그 이상, 꿈, 이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또 이 종교단체인 Russian Orthodox Church 이거를 이제 10분 활용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보수화해서 종교단체에서도 전부 자기를 지지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정치, 종교 이런 아주 긴밀한 그 협력 관계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반대하는 그 야당이나 이런 거는 과감하게 진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네츠어프라는 그 젊은 야당 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그 푸틴의 어떤 이런 반민주적인 그 독재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을 2015년도 2월 달에 자, 자객을 동원을 해서 완전히 총살을 시켰다. 크렘린에서. 그 푸틴 집권 그 전반기 경제를 보면은 2014년까지 이제 먼저 그 초반기에는 이제 계획을 서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스테이티스트 이어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통제하는 그런 그 기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회복기를 거쳐서 그래서 전반기 그 경제 분야 주 특징을 보면은 주민들의 수입이 4.5배 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민들의 그 생활 수준이 올라갔다. 그 얘기죠. 중산층도 늘었다.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 분야에서 생산 건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갑자기 그 99년부터 유가가 뛰는 바람에 여기까지 구소련의 부채 이런 것들도 2005년도에 전부 상환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WTO 가입하고, 그 다음에 2014년 GDP만 보면은 세계 5대 경제 대국에 포함될 정도로 이제 러시아의 이 경제 성장이 이제 두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2014년 이래로 이제 러시아 경제는 계속 하강 곡선을 걷는다. 그리고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완전히 급추락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 자 이것을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때 국제사회가 이제 생션을 내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그 국제제재 여파로 이제 많은 그 수입에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설상가상으로 유가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서 경제 침체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인플레가 이제 동시에 그러면서 루블화가 완전히 이제 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2018년도 이제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루블화는 완전히 정크 수준이다. 이제 쓰레기 수준으로 전락한다.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 레이팅 에이전트 거기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민 그 소득도 한 15% 정도 감소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얘기대로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로 완전히 이제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경제 상태로 돌아가려면 앞으로 7년, 8년을 더 거든. 그러니까 2030년까지 러시아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2022년 수준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방 그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 옐친과 마찬가지로 이 푸틴도 여전히 이제 시장 경제를 이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 행위의 주체들이 전부 다 구소련에 몸담았던 그런 그 오피셜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군인들이 다 인발부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우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나깨나 자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이게 타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푸틴 얘기는 데모크래틱 멀티폴라 월드에서 다극 체제 이게 저 바람직하다 그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동서냉전 이후에 완전히 미국이 모든 판치는 이런 세상 이거는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노폴리스틱 다미넌스 이거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고 그럽니다. one single center one single center force, one single center decision 이처럼 완전히 싱글 센터가 된 미국 그 센터 중심에 이제 미국이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완전히 이 미국 중심의 이 세계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환경에서 이제 자기 국경을 벗어나서 전 세계 전 지역에서 이제 전부 날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푸틴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이 날치는 세상에서는 자, no one feels safe 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국가도 자, 이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푸틴 머릿속에는 옛날의 위성국가 우리의 그 바파존 했던 모든 동국 국가들 전부 나토에 갔는데, 그러니까 99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4개 그 나토 회원국들이 전부 다 이제 동국권들이 전부 나토 가입을 했는데, 자, 이름으로써 이제, 이와 같은 그 추세 하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도 이제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푸틴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특히 이제 완전히 지금 파멸 상태인데, 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서방과 관계가 완전 파탄 상태고, 모든 서방 나라들이 지금 현재 이 푸틴, 이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고, 이런 면에서 러시아의 완전 전략적인 패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푸틴은 유럽 치중,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서 좀 탈피를 해서 시야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 전부 돌리면서 유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단체, 그 다음에 BRICS, RIC,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들과 협력 관계, 그 다음에 S4 해가지고 Eastern Siberia Pacific Ocean Oil Pipeline. 자, 지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석유 가스 공급하는, 자,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워 사이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면서 시야를 이쪽 극동지역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태까지는 푸틴이 어떻게 대내 정치적으로, 대외 정치적으로, 경제 정책적으로 이런 포커싱 하면서 통치를 해왔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1기, 2기, 3기, 4기, 지금 4기에 걸쳐서 지금 계속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통치 기간 중에 그 특징을 간략하게 이제 보면은, 자, 최초의 2000년도부터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 중점을 뒀던 건 뭐냐? vertical power structure. 이런 거를 구축하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수직적인 어떤 이 권력 시스템을, 구조를 구축하자. 중앙 집권 통치 체제를 구축하자. 여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대로 그 러시아 연방이 85개에 달하는 페더럴 서브젝트에서 연방 구성체가 있었는데, 자, 이거를 아까 잔잔하게 85개 이게 전부 깔려 있었는데, 22개 무슨 공화국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블라스 46개 오블라스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굵직굵직하게, 자, 7등분으로 전부 나눴다. 그러면서 이제 Federal District 이렇게 전부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7개로 전부 나눠서 최초에. 그러다 2010년도에 다시 여기다 하나 디스트릭트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North Caucasus Federal District 해가지고 이 남쪽 지역의 코카소스 이쪽에 여기 이제 디스트릭트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서 Southern Federal District을 분리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8개가 된 거죠. 디스트릭트가.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그 8개 디스트릭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2016년도, 14년도에 이제 그 다음에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을 시켰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조차도 페더럴 디스트리트를 했다가, 그러나 2016년도에 이제 사던 페더럴 디스트리트로 좀 통합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8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코카소스, 이쪽에 사던 러시아, 그 다음에 센트럴 러시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초록색은 볼가강 러시아 리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랄 리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베리아, 시베리아, 그 다음에 파이스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굵직굵직하게 전부 이와 같은 행정 개편을 푸틴이 자 2000년 대통령 되자마자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서방 진영과 우호 협력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금 경제 성장하고 사회 개혁을 하려면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와 같은 그 통치 행위를 또 받쳐주는 게 아까 얘기대로 석유가 급상승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발판도 마련이 됐고, 자 유가가 무려 5배나 뛰었다. 근데 경제 개혁 탄력을 받았고, 경제 성장 초기에 연 7%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석유 산업 이런 것들을 전부 국유화하면서 자 이거 완전히 이제 산업의 중심으로 전부 국가가 통제하는 그 같은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 다음에 또 그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9.11 테러가 났기 때문에 자 이것을 계기로 이제 미국과 서방과의 그 관계 개선 이런 것들도 이제 서두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테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누클리어 난프롤리페레이션 트리티 핵 비확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긴밀히 그 협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나토하고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2002년도에 나토 러시아 카운슬 그 이사회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EU하고 관계도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이런 걸 맺었다 2007년도에.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서방 진영과 이 협력 관계 이것도 계속 지속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기 들어서 2004년부터 이제 4년 뒤에 2008년 이 사이에는 이제 조금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 이때 그 강조되는 네오슬라비즘에서 자, 이제 시야를 내부적으로 돌렸다. 여태까지 초창기에는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렸는데 물론 내실을 다지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자, 이 스트럭처뿐만 아니고 이제 구소련 그 공화국들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통제할 거냐 여기 관심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2004년부터. 그러니까 특히 그 우크라이나 그 조지아 얘들이 그 나토 가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하고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에 여기 대해서 이제 돈바스하고 지금 현재 크림반도하고 이걸 우리가 완전히 러시아로 합병시키겠다. 이 얘기를 지금 푸틴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말발굽 형태, 그러니까 오른쪽 돈바스, 그 다음에 자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쪽 밑에, 그 다음에 이 크림반도를 위시한 이 돈바스 이쪽을 그러니까 2008년도 이미 자 15년 전에 이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여차하면 내가 이거 먹는다. 딱 그 사전 공고를 다 한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푸틴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야 우크라이나 이거는 not even a state 자 국가가 아니다. 이 민족 국가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우리의 일부다 그런 얘기예요. Little Russia에서 완전히 꼬맹이 러시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그 형제 국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 그 공화국 소련 공화국들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가하고 이제 이렇게 모색하게 된 그런 배경을 얘기를 할 때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이제 몇몇 그 공화국에서 계속 그 레볼루션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3년도에는 조지아에서 이 로즈 레볼루션,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자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레볼루션에서 유시첸코하고 이 전부 다 그 대선 과정에서 야누코비치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 부정선거에 이제 저항하던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 이때 이제 그 유시첸코를 그 상징하는 색깔이 이제 오렌지였기 때문에 오렌지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2005년도에 이제 튤립 레볼루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러시아의 이제 푸틴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관심, 러시아 연방의 이해 이런 거를 계속 수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공화국들, 구소련 그 공화국들에서 이제 통제, 개입 이런 것들에 계속 신경 써왔고, 그다음에 2차 체제전쟁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개 그 공화국들하고 이제 그 저쪽에는 나토가 있다면 이쪽에는 콜렉티브 시큐리티 트리티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결속을 다져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3기 2012년부터 그러니까 8년부터 12년까지는 이제 총리할 때고 그 다음에 자, 메드베데프 다음에 이제 2012년 이때 그 이제 대선에 다시 이제 출마를 하는데 이때는 물론 이제 부정선거를 획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민들이 부정선거도 하고 이제 걸기도 하고 대규모 시위도 벌이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3기 대통령이 됐는데 자, 이때는 이제 터닝 이스트 해가지고 완전히 동쪽을 보자. 이제 아까 그 아시아 패시픽 리전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이제 바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태지어로 관심을 돌리면서 왜냐하면 이제 2014년 크림 합병, 그 돈바스 내전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계속 그 생션을 그 부활했기 때문에 재정 위기도 겪고 또 갑자기 이제 또 이 무슨 석유가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아태 지역 국가들과 계속 그 협력을 다져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모든 이 국제사회의 어떤 이런 생션이나 이런 그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목소리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시리아 내전에도 2015년도 개입하고 그리고 2016년 미국의 대선에도 직접 개입하고 자, 여기에 이제 파트너 그룹 프리고진이 이끄는 이제 파트너 그룹들이 전부
미 대선에 개입을 했다. 이제 그 얘기는 지난번 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도 좀 개혁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여당급 그 전투부대, 지금 현재는 대대전술단, 대대급으로 전투를 수행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조지아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당급 그 전투, 이런 부대, 이런 편제를 이제 강구를 했다. 그런 얘기. 자, 지금 4기 때는 2018년부터 지금 현재 통치를 보면은 완전히 이제 푸틴의 4기는 이제 파멸의 길로 간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행으로 치닫는다. 그러니까 자, 이건 무슨 정책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이 파행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칼라스브 레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규모 국제제재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 연방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파탄 상태로 푸틴이 지금 4일째 완전히 이제 허튼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푸틴을 이제 평가를 해 보면은 일단은 푸틴은 구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 연방, 이 러시아 연방이 옐친을 거치면서 거의 또다시 해체될 그런 붕괴될 그런 위험스러운 순간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나 이 푸틴이 그간 20년 가까이 이제 대통령하면서 일단은 그 러시아 연방의 붕괴를 일단은 좀 막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강대국의 지위, 이런 것들을 지금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푸틴 그 공로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붕괴를 만약에 슈퍼파워 대열로 다시 격상을 하는데 크게 이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고바초프도 이제 무슨 평가를 내리냐 하면은 지금 얘기대로 옐친 마지막 때 그때 이제 러시아 연방이 완전히 붕괴의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푸틴이 등장해서 완전히 이것을 막았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훌륭한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입 발린 소리를 하면서 이제 푸틴을 칭찬했어. 그 다음에 동독의 에곤 크렌츠라고, 자, 에릭 호네가 후임했던 동독 총리도 마찬가지. 야, 러시아는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 푸틴과 같은 유능한 지도자를 가져서 그야말로 이제 세계 강대국 대열로 다시 나라를 격상시키고 뭐 이러면서 침해 발언 그런 칭찬들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스테이트스 오브 그레이트 파워, 이거를 일단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푸틴 같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푸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면서, 자, 이제 여기저기 찝쩍거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공격을 침공을 하면서 제가 판단은 이제 완전히 여태까지의 푸틴의 꿈, 이거는 전부 모조리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강대국 지위 획득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헛수고로 전부 다 날려버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집권제를 강화를 하면서, 자, 이것을 완전히 이제 개인 독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러시아를 이제 법치국가화하는데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꼴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 연방을 중앙집권에 이제 전환 시도를 하면서, 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지방선거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다 하는 것은 모든 이 주민들이 선거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를 피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그런 주민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어떤 이제 지도자를 뽑고 대표자를 뽑고 이래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슨 다당제다, 민주적 정치 활동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이런 장점이고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푸틴은 완전히 러시아 연방 내에서 이와 같은 선거를 전부 없애버림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모든 자유민주주의 근간,
이거를 완전히 흐트러 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푸틴은 뭘 했냐면 아까 85개 연방제 페더럴 그 sabject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수장들이 전부 이제 가브나 이 주지사인데 얘들에 대해서 전부 해임권을 지가 갖는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면 주지사를 지가 임명한다. 선거가 아니고. 그러면서 야 지방의회 너희들은 내가 임명해서 보내면 너희들이 승인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러시아 연방이 자 이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가보면 뭐 참 별의별 놈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범죄하고 연관된 뭐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파라리스트 해가지고 이 분리주의자들하고 연관 얘들이 만약 가버너가 되면은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엄격하게 그 선별을 해서 과연 우리 러시아에 누가 저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건 내가 판단한다. 너희들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전부 선거도 없애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러시아의 어떤 법치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근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해친 것이 푸틴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나가서 그 완전히 스페셜 인보이 해가지고 이제 특사를 파견합니다. 각 주지사한테. 지가 임명해서 보내놓고 이놈이 제대로 지금 현재 자기의 그 컨셉대로 이 푸틴 스트림 이거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안 될까 이제 열심히 하라 안 하라 그거 이제 체크하려고 특사도 또 보내고 이와 같이 이 이중삼중으로 통제하고 이런 그 행동을 이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세수 재원들 전부 이제 세금 걷어들여 가지고 가급적 그 모스크바에 그 유리하게 모스크바 그 행정구역에 유리하게 이와 같은 세제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저쪽 그 변방 무슨 공화국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자 이따우 그 정치를 이제 푸틴이 여태까지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러시아 법치구가 되는데 완전히 이제 초를 친 게 푸틴이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 내 인저스티스 자 불의가 판치게 하고 그 다음에 corruption 자 이게 부정부패가 판치게 하게 만드는 그 근본을 누가 깔았냐 하면 푸틴이 깔았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지금 러시아 내 정치 체제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그 스탠다드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자, 그러니까 푸틴의 지난 현재 20년간의 러시아 통치 이걸 통해서 푸틴 러시아 연방이 얼마만큼 우리의 시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야말로 엉터리 그런 체제로 전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께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여기서 이제 매년 측정하는 그런 그 지수인데 여기 따르면 이제 Corruption 부패 지수, 자 인식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따르면 작년도에 180개국을 전부 다 스타디를 했는데 러시아는 여기서 몇이냐면 137등이다. 180에 137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리나 리베리아 그 완전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하고 수준이 똑같다. 이 부패 지수가 그 정도로 부패된 사회가 러시아 연방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80분의 31등이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180분의 17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짙은 고동색들 이 나라들은 전부 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나라들이다. 이런 얘기. 여기에 유감스럽게도 러시아가 포함이 돼 있다. 예, 푸틴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모크라시 인덱스에서 민주주의 인덱스 이거 이코노미스트가 발간한 건데 자 이것도 지수를 보면은 러시아는 176개국을 상대로 전부 조사를 했더니 144등이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봤더니 끝에서 가깝다 이 얘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한다 이 얘기죠. 우리 한국은 176개국 중에 20이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북한은 176분의 175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다. 예,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자 2011년도 이래로 러시아는 완전 어토리테리언 그 국가로 전락했다. 견제주의 그 국가로 전락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2010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여기서 평가를 했냐면 하이브리드 리짐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휘발유도 쓰고 예컨대 디젤도 쓰고 전기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데모크라틱 가버먼, 자, 이와 같은 민주주의 그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 국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완전히 지금 독재 요소만 지금 뿌리박고 있다. 오토리테리언 그런 그 캐릭터만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그만큼 더 멀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shift from autocracy to dictatorship 해가지고, 자, 전제주의에서 지금 완전히 이제 독재 체제로 지금 완전히 평행 이동을 해버렸다. 이제, 무게 중심 축이 완전히 글로 가버렸다. 독재 국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민주주의하고 이제 담 쌓고 사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 세 번째, Freedom in the World Index. 이거는 Freedom House, 이 워싱턴 Freedom House에서 만든 인덱스인데, 이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Freedom, 자유, 이것이 어느 정도 러시아 사회에 뿌릴 일인가? 이거를 이제 볼 때, 러시아는 유감스럽게도 165개국 가운데 126등이다. 이 얘기. 우리 한국은 165 가운데 31등이고, 그리고 우리 북한은 아예 익히질 못해. 그러니까 아예 최초 리뷰 대상에, 서베이 대상에 이제 포함을 안 시켜, 그냥 보나마나 여기는 100% 자유가 없다는 건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05년 이래로 not free, 자유롭지 못한 사회다. 그렇게 요거, 지금 현재 프리덤 상태가, 이 자유 상태가, 지금 현재 1989년, 그러니까 구소련 바로 그 해체 직전, 그 당시 상황보다도 훨씬 못하다. 이렇게 지금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얘기. 네 번째, 프레스 프리덤, 이제 언론의 자유는 어떤가? 자, 이거 리포트 위다웃 보러스에서 자, 국경 없는 기자단, 국경 없는 그 기자단 여기에서 지금 측정한 그 인덱스인데, 여기 따르면 러시아의 언론 자유, 이거는 180개국 가운데 164등이고, 우리 한국은 180개 가운데 47등이고, 북한은 180개국 가운데 180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 프레스 아저 프리덤, 이 언론 자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도 제가 볼 때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 전부 다 완전히 엉터리다.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 언론이 제대로 그야말로 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순위로 가는 한참 멀었다. 지금 현재 수차 걸려서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완전히 썩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4.16 특히 그 부정선거,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그 어떤, 이 언론, 이거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지금 다른 지수에 비해서 한국이 조금 좀 더 뒤에 처져 있는 거. 이거는 정확한 그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언론 빨리 깨서 지금 이제 47등이 아니라 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와 같은 그 정치체적 문화 이런 걸 볼 때 러시아 법치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 좀 말살하는 그런 어떤 이런 큰 계기가 된 그런 팩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현재 그 정치체제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식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게 스브린 데모크라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스브린 데모크라시 이건 군주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푸틴 머릿속의 데모크라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자, 이거 외부 영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단지 우리 내부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이 자 인정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러시아 주민들이 민주주의 한다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이 이것도 아까 보시다시피 언론 자유나 데모크라시 이런 거 볼 때 완전히 지금 조작된 데모크라시 이런 게 이제 판을 치는데, 그러니까 아까 데모크라시 할 때, 자, 디펙트 데모크라시 옐친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한 데모크라시가 있다면 옐친 때는 자, 이런 것들이 망가져가지고 데모크라시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푸틴 때는 어떤 데모크라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틸 데모크라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 입맛대로 조종하는, 완전히 조작한 그런 데모크라시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사회 자체를, 러시아 사회 자체를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그런 통치를 푸틴이 여태까지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푸틴의 리더십 이것도
지금 autocratic Soviet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그 소련의 어떤 전제 군주적인 그런 스타일인데 이 젊은 층에서 이걸 불신하고 있고,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년째 지금 장기 독재하고 있는데, 권위주의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완전히 러시아 그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리고 전제주의를 완전히 뿌리 있게 이제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와 같은 풍토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완전히 만연된 그런 corruption, 그 다음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 자, 인권도 완전히 이 탄압 사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repression of political opponents, 자, 정치적 그 반대, 이 야당, 이 제야, 뭐 이런 것들도 완전 억압하고, 그리고 이 독립적인 그런 미디어 이런 것들도 계속 탄압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자유선거, 회한 공정선거 이런 것들도 보장이 안 되는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 이런 사회로 이제 푸틴이 지난 20년간 완전히 러시아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푸틴에 대한 이 평가, 정치적 푸틴 이 평가는, 자, 러시아 연방의 그 미래를 책임질 그런 현명한 지도자는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민주주의를 그 말살하는 독재자다. Fighting against democracy dictator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war criminal, 자, 전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완전 murderous dictator, 완전히 만년 사람들을 그 살상하게 하면서 이와 같은 그 딕테이터하고, 그 다음에 tsar corruption, 알렉세이 나발니, 제야 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 corruption의 그 황제다.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빨리 arrogant, self-centered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갈수록 푸틴 통치 통해서 이제 석유가스, 그 다음에 무기 이런 것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가 팔 수 있는 주요 그 2대 어떤 이런 수출품인데,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침공 이후에 자, 이 가스 수출 이것도 반으로 줄었고, 국제 무대에서, 작년에 뭐 전체 세계 시장에서 한 30%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이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5%로 줄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기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완전히 이제 러시아제 그 무기 성능, 이런 것도 100일 하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누가 러시아제 무기를 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한계를 도출했기 때문에, 자, 이것저것 이제 저 파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생션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저 석유나 팔아먹는 이런 나라로 이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 현명한 지도자가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왜 소련이 붕괴된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 뭐 이제 KGB 16년 있으면서 괜히 이 권력 그 상하 아주 타이트한 그 권력 구도 속에서 있으면서 완전히 뭐 단편적으로 이 충성하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입체적인 그런 사고만 해왔는 그런 그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소련이 구체적으로 무너졌는지, 그 다음에 그 경제 정책이나 어떻게 이게 이 사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그 성찰과 공부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항상 뭐 과거 그 영광만 되찾자 뭐 하면서 그냥 이 슬로건 그 외치는 위주의 그런 그 어떤 그 지도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푸틴 인기가 지금 뭐 한 60%, 70%, 80%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푸틴의 그 인기는 2008년 이래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번 2014년 크림 그 합병하면서 다시 이것을 역전시켰고, 그 다음에 20여 작년도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또 반전시켰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나 이 인기라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그 뭐 포지티브하게 계속 볼 수는 없다. 언제 하락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가 만약 불리하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개될 경우에 푸틴의 인기는 급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 퇴임 압력에 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후르츠초프도 인기가 대단히 좋았고, 그러나 그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미사일 위기 이후에 자기가 쿠바를 이제 미사일 전초 기지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완전히 인기가 급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퇴임 압력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때부터 그 후르츠초프의 스태그네이션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르츠초프 같은 경우도 이제 석세서 후임자를 이제 안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까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권력 투쟁으로 전부 투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왔는데, 마찬가지 이제 푸틴도 그와 같은 운명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푸틴 같은 경우도 후계 구도를 지금 현재 전혀 정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파트루셰프 자기 친구, 자, 이 국가안보이사회 그 의장 있는데, 이 사람도 여전히 나이가 많고, 이 푸틴보다 한 살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이 푸틴과 카리스마도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나 인기도 이런 것도 없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이 결코 푸틴을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자, 99년도, 2000년 그 당시 그 체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 듣보자 푸틴에 대해서 완전히 러시아 주민들이 환호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카리스마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 이 파트루셰프는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푸틴 주위의 그 권력 엘리트들도 전부 다 이 기회주의자들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이념으로 뭐 이런 현명한 어떤 이런 정책적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들이 아니고 전부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러면서 imperialist of the old Soviet school, 그래서 rather than a nationalist racist. 자, 그래서 전부 다 머리들이 비어있는, 그나마 과거 그냥 계속 구호만 외치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안이 아니다, 푸틴 대안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푸틴이 창단했던 유나이티드 러시아 이 정당 이조차도 지금 29년째 지금 이제 이 러시아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전부 이제 그 간부들이 몇 면이 보면은 전부 다 그 소련 그 당시에 그 간부들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로한 상태에서 또 이 정치 견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푸틴 이후에, 퇴임 이후에, 자, 이와 같은 데서 무슨 큰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푸틴이 이제 만약 안 될 경우에 엄청나게 러시아 사회는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도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나이티드 러시아 이 당원들은 지금 장하게 하는 얘기가 통일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연방 내 이제 공화국들의 그 독립 요구 이런 것들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 사회적인 이 불안정, 경제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도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이토록 그 넓은 그 지리적인 그 광활한 이 러시아 연방을 또 이 100여 개 이상의 그런 어떤 이민족 그 국가들로 구성되어 이런 이런 다양한 이런 공화국들, 그나마 이제 또 인구는 너무 적고, 이 어떻게 국가를 단결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쟁 이후에 자, 중앙정부의 통제력 이런 것들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취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 푸틴은 이와 같이 그 러시아 분열과 불안정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데 그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몰락을 자처하는 주범이 바로 푸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만약 깨어 있다면은 이 푸틴의 독재 체제 이런 것들을 혐오하면서 이제 변화를 갈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전쟁 이것이 거의 종반에 접어들수록 이제 완전히 이게 푸틴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퇴임 압력도 이게 거세지면서 완전히 러시아 연방 스태그네이션으로 빠져들고, 그 다음에 이게 데클리네이션으로 빠져들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컬랩스 이 붕괴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붕괴 요인에 따라서 이 구체적으로 더 이 러시아 연방이 붕괴될 거냐 이런 것들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또 붕괴됐다면 어떤 형태로 이제 붕괴될 것인가.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여기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긴 시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럼 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자, 이게 1시간 훌쩍 넘겼는데 사실은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근 50시간 이상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잠을 좀 덜 잤더니 계속 뭐 혀도 꼬이고 여러분 이제 듣기 좀 불편하실 텐데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